낭만과 예술의 도시 프랑스 파리.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노트르담 등 봐야 할 곳도 많지만 맛집과 카페도 정말 많은 도시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다양한 파리의 맛집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센네 강변에 도착하니 수십 년간 같은 자리를 지켜온 노점상들이 눈에 보이네요. 먼저 건너편 골목에 있는 미슐랭 원스타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합니다. 저는 미리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고 왔는데요. 일반적으로 런치 메뉴가 저녁보다 훨씬 저렴해서 미슐랭을 보다 싼 가격에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와 자리를 안내받아 앉았는데요. 식당 이름이 갤러리이듯 벽에는 그림이 많이 걸려있네요. 메뉴를 보고 에피타이저와 메인 요리를 먼저 골랐습니다. 서비스로 나온 와사비 향의 에피타이저 스프, 그리고 식전 바게트 빵입니다. 연어회와 굴이 들어간 에피타이저가 나왔습니다. 레몬과 크림 소스가 꽤 상큼하네요. 남편은 바다장어와 물냉이, 자른 미역을 넣어 만든 태국식 야채 스프네요. 메인으로는 닭고기에 라임과 일본식 유주 소스가 곁들여진 요리인데 확실히 색감이 참 예쁘네요. 또 다른 메인은 오늘의 생선 요리에 태국식 그린 올리브 소스가 올려졌더라고요. 이 식당 윌리엄 셰프의 요리 철학은 예쁜 색감으로 시작해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하네요. 프랑스 레시피를 기반으로 하지만 영감은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얻는다고 합니다. 맛있게 점심을 먹고 나와서는 맞은편의 센느 강변을 걷기에도 참 좋고요. 다리 밑으로는 유람선 바토무슈가 지나가네요. 파리는 센느강 주변에 유명한 관광 명소들이 워낙 많아서 아직 안 타보셨다면 1시간 정도 걸리는 파리 유람선 투어를 추천합니다. 앉아서 유명 건축물을 다 둘러보고 다리 위에서 손을 흔들어주는 사람한테 손을 흔들며 인사해주기도 하고 말이죠. 시떼섬 위에는 콩시에르 줄이라고 하는 옛 교도소 건물도 보이네요. 길을 건너 강 남쪽 육구 방향으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마침 주말 벼룩시장도 열려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파리 로컬 벼룩시장에서 좋은 물건 건지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여기는 중고 물건보다는 신선한 치즈나 농수산품 등을 농장에서 가져다가 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대부분 관광객 대상이라서 그런지 다른 기념품을 팔고 있기도 하네요. 파리는 노천 카페도 참 좋은데요. 다른 어떤 유럽 도시보다도 파리에는 길거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거나 와인을 한잔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예쁜 노천 카페도 골목마다 있고요. 그래도 파리에서 제일 유명한 노천 카페라면 카페 드 플로르 그리고 카페 레 마고이겠죠? 카페 드 플로르에는 사람이 너무 많고 줄이 길어 보이길래 바로 옆에 있는 카페 레드 마고로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줄도 없고 자리도 조금 있어서 야외 시팅을 안내받았습니다. 음료수 메뉴를 보는데 와인도 있고 맥주, 따뜻한 커피, 핫초코 등이 있네요. 뭘 먹을지 몰라서 고민하는데 바로 옆 테이블 현지인처럼 보이는 할머니들이 핫초코를 마시고 계시길래 저도 이 집의 대표 메뉴 같은 올드 스타일 핫초코와 필터 커피를 주문해 봤습니다. 핫초코는 초코를 우유에 타주는 게 아닌 그냥 초코바를 뜨겁게 녹여서 나온 듯한 느낌입니다. 필터 커피는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저는 파리에 이런 노천 카페가 유명한 이유를 잘 몰랐는데 최근 다른 영상을 보니 예전에 파리의 집들이 너무 작고 공간이 없다 보니 사람들이 다 밖에 나와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특히 이런 카페가 편지나 택배 등 물건을 받아서 전해주는 역할을 했었다고 하네요. 커피도 마시고 조금 쉬었겠다. 이제 파리 시내 거리를 조금 둘러봐야겠습니다. 오래된 그리스 크레페 집도 여럿 보이고 골목골목에는 빵집도 정말 많은 것 같더라고요. 빵하면 생각나는 저의 파리 인생 빵집이 있는데요. 에릭 캐즈리입니다. 예전에 파리에 살면서 매일 다양한 빵집을 다녔었는데 제 입맛에는 여기 크와상과 바게트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파리에는 워낙 다양한 케이크나 디저트가 많아서 눈과 입이 심심할 틈은 없는 것 같아요. 프랑스에 오면 항상 아침에 맛있는 빵과 커피 한 잔이 큰 힐링을 주더라고요. 여기는 르봉 마르쉐라는 백화점인데요. 보통 다양한 빵집 브랜드 디저트를 한 곳에서 먹고 싶다면 이런 백화점 푸드코트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라파에트 백화점 푸드코트처럼요. 참고로 르봉 마르쉐는 1852년에 처음 생긴 세계 최초의 백화점입니다. 파리지엔들이 고급 식료품을 구입하러도 많이 오는데요. 수입 브랜드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즉석에서 신선한 생선 혹은 굴요리를 맛볼 수 있는 푸드 스탠드도 있어서 여기서 간단한 점심을 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물만 모여있는 코너도 있는데 가보면 전 세계의 물이 다 모여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마다 맛이 다 다르다고 하기도 하는데 저는 큰 차이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백화점에서 나와 저녁 때가 되어 디너 메뉴를 찾는데 아까 버스로 지나올 때 봤던 르 흘레르 렁트에코트라는 스테이크 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파리 시내에 총 3군데 있는데 가장 가까운 6구에 있는 지점으로 왔습니다. 사전 예약을 받지 않아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데 저녁 7시 기준 40분 정도를 기다려서 들어왔습니다. 메뉴는 한 가지라서 마실 것만 고르면 됩니다. 먼저 에피타이저로 간단한 샐러드와 식전 빵이 나오는데 샐러드는 그냥 풀에 머스타드 소스인데 배가 고프니 이것도 엄청 맛있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나온 메인 메뉴 스테이크. 엉트레코트는 우리나라로 치면 소고기 등심 부위인데 자칫 느끼할 수 있는 고기를 독특한 소스가 커버해줍니다. 맛있게 저녁을 먹고 있는데 거리에 클라리넷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길거리 예술인이네요. 파리에서 이런 건 꼭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요. 디저트 메뉴는 그냥 패스하고 나왔습니다. 파리 에펠탑의 야경을 보기 위해 우버를 불렀는데 생각보다 우버가 비싸지는 않아서 대중교통으로 연결이 잘 안 되는 구간은 우버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하철로 가면 밖을 구경할 수 없는데 버스나 우버 같은 지상교통수단은 가는 길에 파리 시내 풍경도 즐길 수 있어 더 좋더라고요. 저 멀리 앵발리드가 보이네요. 파리의 군사시설이자 나폴레옹의 무덤이 있는 곳이죠.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프랑스 파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해주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옛날 것을 잘 보존하였을 때 다음 세대에게 주는 가치들도 보이게 되는 것 같고요. 물론 파리라는 도시 특성상 새로운 것을 짓고 재개발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보니 기존 것을 유지하게 되는 것도 있었겠지만요. 이제 에펠탑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네요. 사실 에펠탑이 처음 세워지던 1800년대 후반의 프랑스 정치가들이나 비평가들은 에펠탑이 볼트로 조인 창백한 금속 기둥이라며 파리의 흉물이라고 욕했는데 아이러니하게 오늘은 파리의 가장 아름다운 상징이 되었네요. 에펠탑 근처에 마리 호마니의 거리를 찾아가면 에펠탑과 예쁘게 사진도 남길 수 있습니다.
바로 밑에는 샌느강 유람선 선착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선착장 주변에 레스토랑도 여러 개 있는데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야외에도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꼭 레스토랑이 아니더라도 샌느강 주변에 걸터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낭만적일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에펠탑 뷰의 레스토랑은 프란세트라는 곳인데요. 그냥 앉아서 와인 한잔 하기 좋은 곳입니다. 저는 생굴을 좋아하는데 생굴 3개와 와인 한잔 세트 메뉴가 12유로 정도이니 가격도 꽤 저렴합니다. 밤이 되면 정시마다 에펠탑에 불이 들어오는데 앉아서 이런 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창가 쪽 자리나 야외 테라스에서는 더 잘 보이겠지만 오늘 낮에는 비가 온 5월 밤이라 저는 조금 추워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유람선이 다니고 있고 창밖 풍경만 보고 있어도 파리의 여유와 낭만을 다 담고 가는 것 같네요. 특히 유럽의 여름은 해가 늦게 지다 보니 겨울에 여행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네요. 예쁜 에펠탑의 야경을 눈에 담고 갑니다. 파리에서 제일 유명한 박물관은 루브르겠지만 저는 오르세 미술관이 제일 좋더라고요. 인상파 작품들을 워낙 좋아해서이기도 하지만요. 오르세 안의 레스토랑은 미술관을 돌다가 중간에 잠깐 쉬어가기에는 괜찮습니다. 파스타 메뉴는 16유로 정도인데 양이 좀 적기는 하지만 맛은 있었습니다. 이건 밥과 볶음 치킨이었는데 꽤 괜찮았습니다. 파리 시내에는 공원이나 작은 정원들도 많이 있어서 야외 공간에서 활동하기도 참 좋습니다. 바깥에서 누워서 햇볕을 쬐는 사람들도 정말 많은데요. 많이 둘러보고 다니는 것도 좋지만 잠시나마 이런 풀밭에서 쉬어가는 것도 정말 좋더라고요. 자리를 잡고 앉아 있다가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풀밭에 누워있기도 했습니다. 주말에 갖는 이런 여유 자체가 힐링이네요. 이제 루브르 방향으로 걸어 나가려고 하는데 가족끼리 게임을 하고 있기도 하고 특이한 전통 의상을 입고 돌아다니는 분들도 계시네요. 무슨 영화 촬영이라도 하는 걸까요? 신기해서 영상에 계속 담아봤습니다. 옆에서 뭘 주문하고 계시는 분들도 더 있네요. 바로 앞에는 19세기 초에 지어진 카루젤 개선문인데요. 키가 작았던 나폴레옹 황제는 거대하고 웅장한 스타일의 로마 건축 양식을 좋아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의 힘과 권력에 대한 야망을 잘 보여주는 이런 건축물을 19세기 프랑스에 부활시켰다고 합니다. 카루젤 개선문을 지나가고 있는데 트럼펫을 불고 있는 길거리 예술인이 있네요. 그리고 바로 앞에는 루브르 박물관과 루브르의 상징이 된 유리 피라미드입니다. 세계 3대 박물관이기도 한 이곳은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리고 38만 점 이상의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는 곳인데요. 1200년대부터 몇백 년간 왕궁으로 사용하던 이곳을 현재는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루브르 근처에 괜찮은 카페를 추천하라고 한다면 카페 키츠네가 있는데요. 여러 지점이 있는데 루브르점에는 실내 시팅도 꽤 넓고 커피도 맛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격은 3.5유로밖에 하지 않고 디저트도 다양하게 있는데 키친의 상징 여우 비스킷도 있습니다. 루브르에서 오페라 쪽으로 걸어 올라가는 방향에는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점도 있고 그 위에 일본 타운에는 일식당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저는 일본 라면집 중에 나리타케를 제일 좋아하는데
몇 년 전 리모델링을 하면서 키친을 바라보는 좌석으로 바뀌었는데 바에 앉아서 먹는 시팅으로 혼자 여행하면서 들려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프랑스 레스토랑은 보통 저녁 7시 이후에야 문을 여는데 대부분 일본 라면집은 논스톱이기 때문에 5시나 6시 이른 저녁을 하고 싶어도 추천합니다. 메뉴는 슈유와 미소라면이 있는데 저희 입맛에는 슈유가 좀 더 깔끔하고 미소는 좀 짜더라고요. 많이 짭니다. 그 외에 계란은 추가해야 고명으로 올려주는데 기본 메뉴 가격은 11.5유로니 정말 저렴하죠. 기본 슈유 라면이고 계란을 추가한 미소 라면입니다. 둘 다 맛있었지만 미소는 조금 짜서 슈유의 한 표입니다. 라면을 먹고 나와도 골목마다 일식당, 일본 빵집들이 줄지어 있네요. 간판마다 일본어가 보이는 이곳은 파리인지 일본인지 모르겠네요. 이제 짧지만 즐거웠던 주말 파리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유로운 파리의 분위기, 그리고 아기자기한 노천 카페들이 한동안 그리울 것 같네요. 다음에 다시 오면 되겠죠? 이번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